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이윤선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 동안 날씨가 참 좋았는데요. 좋았던 날씨만큼이나 이번 한 주 우리 증시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오길 기대해보면서 고수는 지금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주말에 나오는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지켜나가봐야 한다라고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관세 부과는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건설적이었다라고 언급한 점, 그리고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발표한 점을 봤을 때 아직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양시장 하락 출발했지만요.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7% 오른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고수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문자와 전화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먼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이랑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전화도 가능합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합니다. 자,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신 후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후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댓글 참여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방송이 끝난 후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고수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고수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월요일의 고수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흐름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2100선이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지선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환율은 지금 1180원을 좀 넘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시장은 글썩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뭐 건설적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건설적이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반등이 좀 나왔겠죠. 그리고 미국 선물이 지금 1%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이유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왜냐하면 대화는 좀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환율은 2주 전에 첫 방송을 했을 때에도 1200원대 부분들까지는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일단은 워낙 강세가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경기도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고 세계적으로 봐도 뭐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화 약세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1200원 라인대가 지금 2017년도에 발생했던 갭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190원대에서 1200원대 라인을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라인대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2016년도에 1230원대의 갭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 자리대까지도 메울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급적인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매도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매도에 대한 강도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흐름들이 여전히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한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결국은 주식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관망을 해야 되느냐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이실 거예요. 지금 한국거래소 사이트를 들어가 보게 되면 PBR 추이가 있습니다. PBR 추이를 좀 보게 된다면 1개월 PBR 추이를 보게 되면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0.9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수가 오늘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0.8배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들은 작년 12월 달에 하락을 했었던 그 자리대까지도 일단 넘본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한 부분들은 과거에 서브프라임 때에 가장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0.83배까지 순간적으로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할 자리대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를 하더라도 반등 시에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 사실 뭐 2100선 붕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100이 뭔데 속보가 나오는지 전 그 부분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냥 2100 딱 떨어지는 그런 포인트가 2100포인트, 2000포인트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100선 붕괴라는 말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은 지켜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흐름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럼 요즘에 참 어떤 거를 봐야 할지가 늘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관심 가지면 좋을 만한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뭐 업종으로 봤을 때는 뭐 여전히 IT 쪽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네.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보게 되면 대부분 차트에 대한 부분들로 놓고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IT 섹터는 상당히 폭넓습니다. 뭐 5G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과 제약 쪽,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일단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내일이죠. 내일 같은 경우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 반도체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SFA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페스 같은 경우도 5%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른 종목군도 시그네틱스도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부분들 얘기가 코멘트가 좀 나오느냐 이 부분들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5G와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5G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비메모리 쪽도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었던 그런 폭이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이긴 하지만 정부의 정책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모멘텀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괜찮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네페스 같은 경우도 사실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쪽과의 관계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삼성 LSI와 함께 성장을 하는 섹터가 네페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과거에 사실 이 기업 탐방을 좀 다녀왔던 그런 기업이었었고 만원 부근대 이하권역에서도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기업인데 아마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21선을 좀 타고 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네페스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21선에 대한 차트 지지를 받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의 자리대를 일단 기준 라인대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0년도 이 자리대의 신고가의 흐름들, 저항 자리대, 고점 자리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이제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페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술력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사실 한국 쪽보다 아시아 쪽보다는 유럽 쪽의 공급사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IR을 다녀왔을 때에 그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좀 상당히 기억이 남는데요.
네페스는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또 다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 기술력에 있어서는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그런 기술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로 볼 수 있을 만한 기업? LB세미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요. 낮은 부분들이지만 네페스 같은 경우는 아무나 진입을 못하고 있는 뭐 그런 기술 위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성장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페스 말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LG 쪽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삼성 쪽에서 이 개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리콘웍스도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가격 대비해서 못 올랐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장비사들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거는 원고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원익 IPS가 상당히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1.7%대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원익 IPS가 테라세미콘이라는 기업과 합병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종합 장비 회사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사실 한국에서는 견줄 기업이 없습니다. 견준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기업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과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인데, 종합 장비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 반도체 장비 투자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QD-OLED에 대한 장비 투자, 대면적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까지 하게 된다라면 내년도의 실적은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원익 IPS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해도 좋다. 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작년 말 정도? 작년 그 정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은 그런 주가 흐름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재작년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넘어왔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상당히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15일 날, 내일 모레죠. 미국의 임상종합학회의 포스트에서 초록을 선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누가 발표를 하고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런 기업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 따라서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초록을 공개가 된다면 어떤 기업에서 어떤 얘기 발표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섹터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관심 있게 좀 보게 된다라면 한미약품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경구용 항압신약인 오락소울에 대한 임상 3상, 이 부분들에 있어서 탑라인은 결과 발표를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또 한 부분들은 ABL 바이오의 신약 후보 물질이죠. ABL 001이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강보합세에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또 한 부분들은 그 이외에 HLB나 유한양행, 오스코텍, 테라젠, 이텍스, 신라젠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어떠한 발표를 할지 그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좀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올해 트렌드는 이중항체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중항체에 대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의 추가적인 상승, 이 부분들이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잠깐 ABL 바이오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바닥형이에요.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왔었죠.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자리대는 명확하게 29,000원짜리대를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 21선에 대한 지금 안착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관점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게 나는 저점 매수를 할까? 그 부분들이나 아니요 이 돌파를 했을 때에 혹은
하락 추세대를 넘어섰을 때에 매수를 하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넘어가는 돌파 시도가 나오는 그런 자리대에서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최근 들어서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살아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단 29,000원짜리대만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볼만한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오랜만에 나왔던 얘기예요. 가상화폐 네. 관련 섹터들을 좀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올해 초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400만 원이 붕괴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모임 요런 그 부분들 좀 가봤는데 인생 다 망한 것처럼 막 그런 부분들인데 요즘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1,000만 원 넘어가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만큼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았던 부분들보다도 기분 좋은 희망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가 간간히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갤럭시 S10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가상화폐로의 결제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82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러한 섹터들을 놓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종목군들은 좀 화면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많습니다. 비덴트도 있고 갤럭시아컴즈, ATN 인버스트, JCN 시스템, SCI 평가정보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나마 볼 수 있는 섹터들을 좀 보게 된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우리기술 투자예요. 우리기술 투자를 보게 되면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정부 정책, 이런 수혜 부분들 때문에 한 폭의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년 넘게 거의 1년 반을 쉬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결국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가상화폐에 대한 연동 이 부분들을 함께 놓고 봐야 되지만, 이러한 주가 흐름들이 놓고 봤을 때에는 일단 이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가상화폐에 대한 이유는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3,800원 라인대 그 정도가 오면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SCI 평가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기술 투자하고 별 다른 그런 모습들, 똑같은 모습들이에요. 다만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인 241선을 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 요인이긴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이 거래 대금, 거래량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자리대에서 어느 정도 매집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권역이 있고 시장이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을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5G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거는 원고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5G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다 신고가입니다.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RFHIC, KMW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신고가란 말이에요. 네. 근데 따라들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안주가 있어요. 대안주가. KMW가 신고가를 보이고 있죠. 실적 발표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KMW의 하청업체로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배트맨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종목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수페타시스예요. 이수페타시스가 KMW에 납품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친구도 1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지겠죠. 5G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얘는 낙오를 했죠. 그러면서 저점을 한번 깨는 흐름들이 나오고 240일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이 좀 짧아요. 5,000원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이 실적이 좀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심 가져야 할 업종들 일단 4월 29일 2주 전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해 주셨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지속적인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해 주셨고요. 제약바이오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좋고 가상화폐 주는 비트코인 값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서 좀 장기적으로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 이런 업종 중에서 관심 종목이 또 따로 있다면 추천할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추천할 종목이요? 네. 사실 이렇게 되면 뭐 5G라든가 아니면 이스페타시스라든가 네. 아니면은 다른 이 비메모리 쪽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익 IPS도 뭐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고 아마 장비 쪽이나 비메모리 쪽 장비 그다음에 5G 쪽, 제약바이오 쪽 이런 종목군들에서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들 종목군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른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일단 시장이 좀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수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컨텐츠 쪽에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텐츠주요. 네, 말씀을 좀 드릴 종목은 IHQ라는 기업인데요. 네. 엔터주죠. 컨텐츠 쪽에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소폭 눌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IHQ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 및 음악과 드라마 이런 분들 제작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4편 정도의 드라마 제작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10편 정도 2배 이상 그 대작 드라마를 제작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충분한 수익 구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 미국의 A&E 스튜디오 쪽과의 시너지가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최대 주주가 이 A&E 스튜디오의 지분을 4.99%를 넘겨줬습니다. 넘겨주면서 이 A&E 스튜디오를 통한 시너지가 좀 예상이 되는데 전 세계에 방영이 돼요.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IH가 제작을 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A&E 스튜디오를 통해서 컨텐츠를 좀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전 세계에 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는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수급적인 부분들이에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 쪽은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매수에 대한 강도가 지난주 금요일날 좀 강하게 들어와줬어요.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연속성이 좀 생기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바닥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이 240주선을 뚫고서 이제 좀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과거 2017년도, 18년도의 매물, 저항대의 매물 소화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완전 정배열권역으로 좀 만들어놨죠. 그리고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의 거래량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매집도 되어 있다. 특히나 요때 윗꼬리를 길게 받았을 때 대량 거래가 터졌었는데 사실 이런 거래가 터졌으면 밑으로 쭉쭉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빠지지 않고 버텨줬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대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뭐 2,250원 정도 때, 뭐 그 자리 때부터 2,150원, 요 자리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뭐 손절가는 한 2,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1차적으로 보기엔 한 3,000원 정도 잡아놓고 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한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시장 변동성 대비해서 그나마 조금 변동성은 좀 작지 않을까라고 좀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관심 있게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IHQ 매수가 현재가죠. 2,150원에서 2,250원까지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000원으로 가격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수가 직접 추천해주는 오늘의 업종 비메모리, 제약바이오, 가상화폐 관련주 살펴봤고요. 관심 종목 IHQ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화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나요? 매수는 하고 싶은데 언제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갖고 있는데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고민들 아마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문자 안내 드릴게요.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이랑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단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자, 전화 상담도 가능한데요. 실시간으로 고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입니다. 자, 957 하나님이 드림텍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어요. 15,7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3월에 상장을 해서 4월 29일 한번 급등하는 모양새가 있었어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네. 위로 더 열려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야 할까요? 일단 드림텍 매수는 상당히 좀 잘하신 것 같아요. 4월 하순경에 4월 29일 날 거의 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었는데 이날 공시가 하나 나왔었어요. 공시가 하나 나온 게 무상증자 공시가 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급등했던 그런 모습들인데 1대1 무상증자입니다. 아마 오늘까지는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기준일을 좀 보게 되면 5월 15일이에요. 5월 15일 날이고 그다음에 신규 교부 예정일이 5월 31일, 신규 상장일이 6월 3일이기 때문에 신주 배정 기준일이 15일입니다.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 대한 반영은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친구가 하는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것저것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스마트폰에 관련 지문인식 모듈 센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폴더블 쪽에 있는 사업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LED 램프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지문인식 센서에 대한 모듈 부분들인데 고가 프리미엄 폰에서 중저가 프리미엄 폰까지 지문인식 센서의 채용이 확대가 되게 된다라면 드림텍 같은 경우 나름대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폴더블 쪽도 나름대로 이제 언제 출시할까 뭐 보니까 그 뉴스 소식을 좀 보니까 서초동 사업에서 뭐 5시간 회의를 했다 뭐 한다 얘기를 하는데 조만간 뭐 결과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어찌됐든 간에 나름대로 성장에 대한 동력은 좀 남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수익이 좀 꽤나 많이 나가 계신 상황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3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비중이 15%고 적당한 비중이에요. 적당한 비중인데 쭉 그리게 되면 요 라인 대 같아요. 2만 원을 좀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2만 원이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좀 차익을 하고 나머지만 저는 무상증자를 한번 받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3월 14일 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3개월 차, 6개월 차의 보유예수 물량이 있을 거예요. 그럼 3월 14일이니까 4월 14일, 5월 14일, 6월 14일이란 말이에요. 6월 14일 날 보유예수가 풀리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6월 초에 이제 상장이 되죠. 그런 부분들 노려서 한번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좀 양호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2만 원 이탈 시는 절반 정도만 차익을 하고 나머지는 무상증자를 한번 받아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무상증자를 만약에 받으셨으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좀 더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 이탈 시 매도 조금 절반 정도 매도하신 후에 무상증자 노려보시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가 와 있습니다. 6604님이 골프존 유딘 홀딩스 5,87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년 정도 보유를 하신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5,800원대에 매수를 하셨고 20%인데 여기에서 사실 5,870원에서 지금 3,700원대의 손실권역을 보게 되면 약 한 37%의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도를 해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하나씩 따져봅시다. 지금 보게 되면 대주주 지분 55% 가까이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적자를 좀 기록을 한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PBR 기준으로 뭐 0.3배 정도 수준이 있고요. 일단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시가총액이 약 1,600억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이 좀 더 보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좀 더 가지고 계시다가 4,300원? 4,300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종목 상담을 좀 신청을 해주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4,300원 얘기하니까 아마 추가 매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20% 비중이니까 그 비중만 그냥 가지고 그냥 가져가 보자. 그리고 다른 만약 현금이 있다라면 다른 종목을 좀 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 또 한번 받아볼게요. 7724님이 어보브 반도체 8,32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이십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현재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일단은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종목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어보브 반도체가 MCU를 좀 만드는 기업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좀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삼성 쪽하고도 협력을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져서 지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쉬어가는 이유가 이 과거에 있었던 이 매물대의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장기적인 하락 추세 때는 뚫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의 초반에 보게 되면 이 라인대를 저항 라인대를 안착 시도가 좀 해주려고 했었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일단 21선을 좀 기준으로 보세요. 21선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요 자리대, 즉 7,850원, 뭐 7,800원 그 라인대를 깨지 않는다라면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뭐 내일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포럼이 열린다고 비메모리 쪽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이슈는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문제는 이제 9,000원짜리대를 안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만약에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서 9,000원짜리대를 안착을 해준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격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9,000원 정도 대에서는 단가, 매수한 단가가 좀 높으니까 9,000원 부분에서는 일부는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만 가져가 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입니다. 1480님이 보내주셨어요. UNI
1,5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이십니다.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10% 넘게 손실을 보고 계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척추 고정 장치가 브라질에서 수입 품목 허가 취득을 받았다라는 거는 호재로 보이는데 왜 계속 조금 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시장에서 이게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면 뉴스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5월 9일 날 척추 고정 장치의 브라질 수입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별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손절가를 물어보셨어요. 네. 손절을 했었어야죠. 9,000원이 깨졌으면 이 전저점 자리대가 깨졌으면 손절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이 종목을 상담을 해드렸을 거예요. 이거 배트맨 프로그램에서 손절하시라고 종목 교체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여기 RSI 보조 지표를 보게 된 낙폭과대로 좀 들어갔어요. 낙폭과대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좀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지금 한 9,000원대 초반 한 9,100원, 9,200원 요 정도가 오게 되면 순차적으로 좀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볼게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 뭐 붉게 물들어 있죠.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말 안 해도 그저 신성장 기업 뭐 이 부분들로 분류가 돼서 하는데 매도하시고 그냥 다른 종목 하세요. 반등 나오면 이거 계속 기다리셨다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하시고 반등 나오면 다른 종목 하시고 추가 매수 꿈도 꾸지 마시고 다른 종목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문자 상담 가기 전에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이 끝난 후에 진행이 됩니다. 오전 11시 30분에 서울경제TV 센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센플러스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또 실시간 무료 공개 방송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3153-2664번, 3153-2664번으로 통화하시면 상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상담 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또 와 있네요. 자, 6174번님이 미투온 6,550원 매수하셨고요. 100%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100%라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일단 굉장히 한 30%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더 가져가 볼까요? 못 먹어도 고냐 네. 챙기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일단 RSI는 과열이에요. 그죠? 과열이고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8,000원. 8,000원짜리 때 깨면 차익하세요. 적어도 3분의 2는 차익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매물대 한번 볼게요. 매물대 차트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매물대가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빨갛게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자리대가 매물대예요. 상당히 좀 두텁죠? 두터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쉬어가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나름대로 잘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다시 봉 차트로 돌아와서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6,500원대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이 좀 나고 계시는데 21선 자리대가 깨진다라는 거는 일단은 1차적인 상승의 흐름들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00원 자리대를 깨게 되면 사실 한 80%? 그 정도는 좀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만 뭐 추세로 계속 끌고 가든가 해보고 뭐 추세로 보게 된다면 이 라인대겠죠. 이 라인대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깨게 되면 전량 차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보게 된다라면 지지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고점 라인대죠. 8,900원 라인대 그 자리대를 돌파를 했을 때 그때 다시
추가로 뭐 비중을 소량씩 늘려보든가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8,0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이익 실현을 한다라고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9,000원짜리대를 안착하게 되면 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만 원대까지 갈 수 있어 보이니까 그 점 좀 염두를 해두시고 대신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확실하게 좀 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8,000원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에 8,000원 이탈하시면 한번 정리하셔서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4166님이 보내주신 써니전자입니다. 3,200원에 역시나 비중이 좀 크세요. 50%.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파란불 켜내다가 오늘은 조금 반등세 나타나는 걸로 보여요. 어떻게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써니전자가 안철수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 있거든요. 네. 인맥 관련주예요. 근데 아무런 이슈나 모멘텀이 없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인데 써니전자는 매수가 위로는 한번 올라갈 겁니다. 아무래도 4,000원대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 부분들은 저에 대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고, 일단 끌고 가게 되면 아마 4,000원대는 한번 볼 겁니다. 이 자리대까지는. 그냥 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하락에 있을 때의 반등이 나오는 자리대죠. 그 자리대가 약 한 3,500원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다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과연 어떠한 이슈를 붙여갖고 이 써니전자라는 기업을 올릴 거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루머 같은 게 좀 돌더라고요. 안철수의 조기 등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들썩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러한 부분들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이슈를 만들던 간에 아마 이 친구는 한 번쯤 튀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과거에 한 차례 상승을 했을 때의 거래량 자체가 아직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슈를 만든다. 그러면 다시 이 매수가 위로는 한 번쯤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3,200원대 부근에서 2,880원이면은 10% 정도 손실인데 비중 50%예요.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2,700원짜리대가 일단 깨게 되면 반만 좀 줄여놓으세요. 반만.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21선에 대한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됐을 때 그때 조금 더 단가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좀 더 버텨보자.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다. 뭐 시간은 언제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의 흐름들은 나올 거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에 반등이 더 있을 거다. 하지만 만약에 내려간다면 손절가 2,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가 걸려와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고수는 지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 들리시나요? 예. 예, 들리시나요? 예. 네, 반갑습니다. 고수는 지금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뉴로스 좀 전에 상담 받았는 것 같은데? 뉴로스? 뉴로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6,400원에 샀어요. 네, 6,400원에 100% 맞으신가요? 예. 네. 100% 비중 또 한번 나왔습니다. 자, 100%여서 지금 손실 보고 계신데 되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수님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 아버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계속 네.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예, 아버님. 예. 소리 들리시죠? 예. 이거 왜 100% 사셨어요? 그 증권사에서 그 처음에 추천을 해줘갖고 네. 절반 정도 샀다가 네. 나중에 이거 좀 내려가길래 6,600원대에 샀다가 네. 6,180원대에 나중에 또 더 들어갔지요. 추가 매수 들어갔죠. 추가 매수까지 하셨다? 예. 아버님,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저기 자동차 그 관련주라 그러던데 저기 수소차.
수소차 관련주다. 네. 맞아요, 아버님. 수소차 관련주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올랐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빠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수소차 관련주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 현대차에서 상당히 좀 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아버님 이거 100%는 너무했어요. 이거 5,300원 깨면은 100%니까 60, 80% 정리하세요. 80%요? 네. 5,300원입니다. 5,300원. 예, 5,300원대에 80% 정리하라고요? 네, 5,300원 이탈하게 되면 무조건 80% 정리하시고 5,300원 이탈하면은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게 한 6,100원대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수소차가 끝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다 못 가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만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로스가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100%를 실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등 시도로 나올 거예요. 일단 기술적인 흐름은 5,300원 깨면 무조건 리스크 관리 손절해야 되고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6,5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올 수 있을 거예요. 6,500원 정도요? 네, 그럼 그래도 일단 100%니까 80%는 줄이세요. 500원이요? 네.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 아버님 앞으로는 이렇게 한꺼번에 한 방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가기 전에 문자 하나 먼저 더 받아보고 갈게요. 이 ST큐브 4512번님이 보내주셨어요. 23,500원에 48% 비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손실 중이신데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비중이 작지 않으세요? 23,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삼산이에요. 일단 이 자리대 저점 자리대를 깨지면 일단 안 될 것 같습니다. 18,000원 자리대를 깨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4,000원까지 깨질 수가 있거든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8,000원 자리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 자리대는 약 한 21,000원대 요 자리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 자리대에서도 절반을 좀 줄이자, 비중을 확 줄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을 줄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전화 그러면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시고 매수가와 비중도 부탁드립니다. A 콘텐트리 네. 5,500원에 80%입니다. 역시나 또 비중이 굉장히 크십니다.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고수님?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예, J콘텐트리 5,500원에 8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어떻게 사셨어요, 이거? 이 종목을 제가 한 10년 사이에 내가 거래를 애법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용은 조금은 알거든요. 자, 아버님. 예. J콘텐트리가 거래소로 이전 상장하죠? 예, 예. 저 코스피로 네, 코스피로 된다고. 거래소가. 그죠? 예. 일단은 박스예요, 아버님. 예. 박스로 좀 가져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예.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일단 다행인 것 같아요. 일단 5,100원짜리 때만 안 깨면 괜찮을 것 같아요. 5,100원. 제가 어제 아랫게 실적이 안 났습니까? 그리고 뭐 10분의 1로 또 뭐 축소도 하고 네. 또 코스피도 이전하고 이렇게 되는 나쁜 재료들은 아닐까요? 어떨까요? 재료들이. 그렇게 나쁜 재료는 아니에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거래소로 이전 상장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괜찮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아버님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성장을 해요. J콘텐트리는 아버님. 예. 그래서 평가를 좀 더 좋게 받으려고 거래소로 이전 상장한다라고 좀 그러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얼마까지 이래 뭐 5,100원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시고 아버님 예. 예. 1차적으로 6,000원 보세요. 1차적으로. 그게 한 달 걸릴까요? 대충. 그건 모르겠어요. 대충 그래 한 달 정도 보면은 6천 갈까요?
그건 모르겠다고요, 아버님. 시간적인 부분들은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단타로 쳤으면 이런 걸 단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로 들어갔다라면 이런 종목은 단기가 아니라 투자 마인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뭐 한 달, 뭐 일주일 요렇게 할 볼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아버님. 그건 종목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짧게 물면 매도하고 다른 거 하셔야 되고 이거는 투자 마인드로 보셔야 되는 기업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6천원까지는 오겠죠. 뭐 좀 기다려도. 좀 기다려 보시고 여유 있게 예. 보시고 진행을 하세요.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말씀, 많은 좋은 종목 상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고수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수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담이 방송이 끝난 후에 상담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죠. 오전 11시 30분에 서울경제TV 센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센플러스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전문가 방송 클릭하시면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